GECD 이달 초에 정부가 포항 앞바다에 석유랑 가스 매장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발표했잖아요. 그거 진짜면 어떨 것 같아요? 근데 전 진짜일까요? 궁금해요. 너무 궁금해 진짜. 바로 이런 식으로 어느 날 갑자기 석유 부국이 되어버린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남미의 작은 나라 가이아나인데요. 유전 로또를 맞으면 도대체 그 나라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은 가이아나의 석유 대박을 딥다이브 해보겠습니다. 가이아나는 언제 석유가 발견됐나요? 그 가이아나 앞바다에서 유전이 처음 발견된 게 2015년이었어요. 미국 석유기업 엑손모빌이 탐사를 통해서 발견한 건데 이게 다들 깜짝 놀랐던 게 가이아나에서는 2016년에 처음 석유 탐사가 시작됐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한 번도 발견을 못하다가 99년 만에 처음으로 스타브루 광구라는 곳에서 유전이 발견됐습니다. 게다가 그 매장량도 어마어마했어요. 엑손모빌이 지금까지 스타브루 광구에서 30개 넘는 유전을 발견했다는데요. 이걸 다 합치면 총 매장량이 110억 배럴이에요. 이게 금색이 발견된 것 중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요. 2019년 12월부터 가이아나에서는 원유 생산이 시작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산유량이 완전 제로였던 나라인데 그때부터 생산량이 쭉쭉쭉쭉 늘어나요. 그래서 올해 초엔 하루에 65만 배럴 넘게 생산을 했고요. 이게 유전을 순차적으로 계속 개발 중이어서 2027년 말이 되면 지금의 2배인 130만 배럴로 불어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현재의 카타르만큼 많은 원유를 생산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올리원이가 진짜 대박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리고 가이아나가 국토의 87%가 열대우림이고 그동안은 산업이라고 해봤자 사탕수수랑 쌀농사 정도였던 정말 못 사는 나라였거든요. 1990년대까지는 IT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꼽혔을 정도였는데요.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경제가 성장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2022년에 가이아나 GDP 성장률이 62%, 2023년엔 38%를 기록했죠. 1인당 GDP를 따져보면 유전 개발 전인 2018년엔 고작 6,100달러였는데 2022년엔 18,100달러, 그러니까 3배로 뛰었고요. 이 수치만 보면 중국이나 러시아를 이미 제쳤습니다. 여기가 특히 인구가 엄청 작은 나라거든요. 고작 80만 명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1인당 석유 매장량으로 따지면 압도적인 세계 1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진짜 원유 로또 수준입니다. 그러면 가이아나 사람들은 생활이 아예 바뀌었을 정도로 돈이 많아졌을 것 같아요. 그 가이아나의 수도가 조지타운이라는 곳인데요. 지난해 조지타운 외곽에 이 나라의 첫 번째 스타벅스 매장이 생겼다고 해요. 이게 엄청 화제여가지고 개업식에 대통령이 참석했을 정도라는데요. 엄청나게 경제가 활기를 띠고 있는 거죠. 유전 개발로 막 달러가 밀려들고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이걸 찾아 들어오는 이민자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그리고 지금 가이아나는 전국이 공사판입니다. 고속도로, 항구, 발전소, 병원, 경기장, 학교, 교량 뭐 이런 걸 모조리 다 새로 짓고 있는데요. 이 나라가 원래는 인프라가 엄청 낙후된 나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변변한 산업을 키우기가 매우 어려웠는데 이제 석유로 연간 수십억 달러가 들어오잖아요. 정부가 이 돈을 가지고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에 나선 겁니다. 그리고 일단 이렇게 인프라를 새로 깔면 그걸 기반으로 제조업을 육성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수십 년 뒤에 석유를 다 파내서 더 이상 파낼 게 없을 때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선진국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 거죠. 좋은 성장 전략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지금은 오일머니 대부분이 말씀드린 대로 인프라 건설에 쓰이잖아요. 생각보단 많은 국민들이 이 경제 호황을 체감을 못하는 거예요. 고속도로 생기고 새 학교 생기고 뭐 이런 거 다 좋은데 개개인의 살림살이는 그렇게 눈에 띄게 확 나아지는 게 없는 거죠. 지금도 도시에서 얼른 땅 사고 집 사서 외지인들에게 주택을 비싸게 임대해 줄 수 있는 그런 자산가들, 그런 사람들은 뭐 엄청나게 돈 많이 벌고 있고요. 아니면은 현지 석유 회사에 취직할 능력이 되는 젊은 대학생들, 이런 사람들도 앞으로 월급 많이 받게 되니까 희망찬 상황이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전체 인구에서는 극히 소수이거든요. 그냥 사탕수수 기르고 쌀농사 짓던
그런 서민들의 삶은 아직까지는 별반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유전 개발 관련해서 일자리를 그렇게 쉽게 얻을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심해 채굴을 하는 중인데 이런 심해 채굴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작업이거든요. 이 농사를 짓다가 바로 석유 시추 작업에 투입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현지인 일자리가 그렇게 팍팍 늘지가 않습니다. 가이아나의 실업률은 여전히 10%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야당이 계속 딴지를 걸어요. 아니 석유로 번 돈 그거 더 공평하게 배분하라는 거죠. 이 가이아나가 영국 식민 지배를 오래 받아서 인구의 40%는 인도계, 30%는 아프리카계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지금 정권을 잡은 여당이 인도계거든요. 그리고 현재 기업인들도 대부분 인도계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계인 야당에서 뭐라고 하냐? 아니 정부가 오일머니로 인도계 기업만 밀어주고 있다. 그러니까 석유 판 돈 그거 다 여당 지지 세력한테 흘러간다. 이렇게 계속 비판을 해요. 아니 그 돈으로 좀 무상 교육도 하고 복지도 늘리고 공무원 월급도 올리고 그런 걸 해야지 그걸 왜 다 기업에만 주냐. 이거는 정경유착이고 부정부패다. 뭐 이런 식의 공격이죠. 아마 이 정치적 갈등이 그렇게 쉽게 해소되지 않고 점점 심해질 겁니다. 여기가 워낙 인종 갈등이 뿌리가 깊고 정치적으로 극단적으로 분열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죠. 원래도 분열이 되어 있었는데 큰 돈이 생기니까 갈등이 더 심해진 거네요. 아,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내부 갈등만 심한 게 아니에요. 이웃 나라인 베네수엘라하고는 지금 이러다가 전쟁이 나면 어떡하나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요. 가이아나의 에세퀴보라고 부르는 지역이 있거든요. 여기가 완전히 열대 우림으로 뒤덮인 곳인데 가이아나 국토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땅입니다. 그리고 100년도 더 전부터 베네수엘라는 여기가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을 해왔어요. 그리고 한동안은 조용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2015년에 그 앞바다에서 유전이 발견됐잖아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가 다시 그 에세퀴보 그거 자기네 땅이라고 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석유가 탐이 나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지난해 12월엔 베네수엘라가 국민투표를 붙였어요. 에세퀴보 영토 합병에 찬성하느냐라고 물은 거죠. 이 국민투표가 95%의 압도적인 지지율로 통과됐고요. 또 올해 3월에는 베네수엘라 국회가 이걸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에세퀴보 지역을 베네수엘라의 새로운 주로 승인한다. 이런 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죠. 그래서 이 영토 분쟁이 2018년부터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판결이 올해 안에는 나올 텐데 국제사법재판소가 지난해 야 최종 판결 나올 때까지 베네수엘라 너네 아무 짓도 하지 마 라고 명령을 했는데 그걸 다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올해 7월에 대선을 앞두고 있거든요. 이번에 3연임을 노리는데요. 지지율이 아주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베네수엘라 경제가 아주 파탄 지경이니까요.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 하는데 그래서 마두로가 어쩌면 진짜로 가이아나와 무력 충돌을 벌일지도 모릅니다. 긴장이 점점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 가이아나에서 석유가 발견된 뒤 지금까지도 10년째 다들 이렇게 묻고 있거든요. 가이아나의 석유는 축복일까 아니면 저주일까라고요. 그 답을 아직까지는 알기는 어려운데요. 이 석유가 진짜 축복이 되려면 아직은 가이아나가 안팎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주 많아 보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딥다이브 한혜란이었습니다.